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1학년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기혼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차이로 벌써 결혼한 지도 19년이 되어가는데요.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남편과도 20년이 넘도록 함께하고 있는 거네요. 한 사람이랑 이렇게나 오래 인연을 맺고 살다니 새삼스레 깜짝깜짝 놀라는 요즘인데요. 주위에서나 아니면 TV에서라도 신혼부부를 볼 때면 아, 우리한테도 저런 때가 있었지 하며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정작 그때는 아이들 낳아 키우고 먹고 살기 위해 좋은 줄도 모르고 보냈던 좋은 시절인데 이제야 그때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도 잘 커준 아이들을 볼 때면 그게 그렇게 또 자랑스러울 수가 없는데 중년이라는 나이가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온 시간을 스스로 칭찬하며 조금은 여유를 갖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방향을 세우는 나이요. 그리고 저도 남편과 지지고 볶고 싸우며 이혼 위기도 여러 번 겪었는데 4살 차이가 궁합도 안 보는 천생연분이라고 한 사람을 끝도 없이 미워했어요. 연애할 때는 세상에 이렇게나 나랑 잘 맞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거기에 이상한 시어머니까지 있었으니 지금 생각해도 제가 성인군자가 아니었나 싶은데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저는 꽤 착한 며느리였어요. 그러다 도를 넘어선 시어머니와 제대로 붙게 된 사연이 있는데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평소 애청하던 사연살롱에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다른 분들 사연을 듣다 보면 자꾸만 저희 시어머니가 떠올랐거든요. 사실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늘 떠오른 김에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소개로 만나 3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어요. 양가 수준이라고 하면 좀 웃긴데 시댁은 시골에서 농사를 업으로 하고 계셨고요. 친정은 부모님 2분이 서울에서 식당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양가 부모님이 다들 자기 일을 하고 계신 거였는데요.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부모님은 딱 5천만 원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얘 누나는 시집 보낼 때 2천 해줬다. 그나마 아들이고 장남이라서 3천 더 해주는 거야. 불만 없지? 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불만이 없었어요. 다른 여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애당초 시댁에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대도 하지 않은 5천이나 해주셨으니 저는 거꾸로 너무 감사했는데 그 때문에 저희 친정에서도 구색을 맞춰야 한다며 혼수에 신경을 더 써주셨어요. 사실 제가 믿는 구석은 친정이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일찍이 식당만으로는 불안하셔서 부동산 관련 투자 같은 걸 꾸준히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임대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 말씀으로는 네 대학 등록금은 앞으로 이 아파트에서 나올 거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듯 저희 부모님은 그 아파트를 든든한 보험이라 여기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다고 남편을 집에 데려갔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 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쓰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했죠. 일단 집이 생기니 모든 것이 수월하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명의까지 주시는 건 아니라 거기서 돈 모아서 나가라는 거였는데 그래도 그게 아니냐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넙죽 엎드려 절까지 했어요. 이렇듯 저도 남편도 서로의 집에서 기대도 하지 않은 지원을 받게 되었으니 참 감사한 마음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내심 이왕 해주시는 거
시원하게 명의도 사위 앞으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그 말에 제가 놀라 쳐다보니 농담이야. 얘는 설마 내가 정말로 그걸 바랄까봐? 라며 손사래를 치셨는데 농담은 무슨 진심이셨어요. 하지만 차마 대놓고 그 집을 탐내면 당신이 진짜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보일 테니 그냥 농담이라고 둘러댄 거였고 저보다도 저희 남편이 질색을 하며 엄마,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했고 그 일은 그렇게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댁 행사가 있어서 시댁을 갈 때면 그때 농담이라고 했던 집 이야기나 얼토당토하는 합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나도 이제 며느리가 생겼는데 말이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게 좀 아쉬워. 네 친정은 가깝잖아.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사위를 볼 텐데 나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우리 며느리를 볼 수 없으니 같이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말을 혼자 웃으시며 하시는데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였어요. 합가라니 생각도 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일단 시부모님 두 분 다 젊으셨고 또 건강하신 데다 일도 있는데 합가 이야기를 꺼내시니 그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농담이야. 우리 며느리 표정 좀 봐라. 그냥 그만큼 자주 보고 싶다고. 같이 사는 것만큼 자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라며 농담이라고 하시는데 신혼집 이야기도 그렇고 더 이상 시어머니의 농담을 정말 농담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합가 같은 소리 하네. 나는 여길 떠날 생각도 없고 아무리 아들이고 며느리라고 해도 불편하게 같이 살 마음 없어. 당신은 여기서 반일해야지. 무슨 애들 부담스럽게 합가 타려고 해. 라고 아버님이 펄쩍 뛰셨는데 시어머니는 민망하다는 듯 머쓱하게 웃으며 이러셨어요. 아니 왜 당신이 난리예요. 내가 분명 농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 평생 이 시골 바닥에서 밭일이나 하라고요? 나는 싫어요. 지금이야 어쩔 수 없지만 나이 더 먹고 늙어서는 이렇게 사는 거 싫다고요. 농담은 무슨 내가 자네 속을 모를까봐. 지난번에도 농담이라고 합가 얘기했지. 지지난번에도 애들 제사 왔을 때 당신 또 농담이라고 합가 얘기했잖아. 내가 그때도 조용히 하라고 했지. 사람이 왜 이래? 괜히 애들한테 부담이나 주고 한 번만 더 그놈의 합가 타령 또 하기만 해. 알겠어? 진짜 내 입 가지고 무슨 말을 못하겠네. 농담이라고요. 당신은 농담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며느리 골려서 웃자고 한 얘긴데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들어? 으흐, 내 팔자야. 이렇게 합가 이야기 한 번에 두 분이 부부싸움까지 하시니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시아버님이 저 대신 저렇게 화를 내주시니 농담이든 아니든 그래도 참을만 했어요. 그러다 첫 아이 임신을 했고 그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집안에 경사라도 난 듯 시부모님이 많이 좋아하셨는데 옛날 분이라 그런지 아들을 많이 기다리셨나 보더라고요. 실제로 남편한테 듣기로 당신 자식임에도 형님을 딸이라고 그렇게 차별해서 키웠다고 했는데 그 때문에 남편의 누나인 형님이 서러움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랑 남편은 아들보다는 딸을 갖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딸이 아기자기한 맛이 있으니 내심 딸이길 바랬는데 태몽부터 확실한 아들이었어요. 시아버님이 마당으로 들어오는 소 꿈을 꾸셨다고 했는데 소는 확실한 아들 태몽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들 태몽은 조상님이 점지해주는 거라며 시아버님이 많이 좋아하셨는데 얼마나 좋으셨는지 제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금일봉이라고
무려 1,0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오셨죠. 그것도 시어머니랑 상의도 하지 않고 가져오신 모양이었는데 시어머니 역시 그 봉투를 보고 많이 놀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도 있으니 내색하지 않으려 애를 쓰셨는데 당신이랑 상의도 하지 않고 그런 큰 돈을 며느리한테 줬다는 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보였어요. 왜 표정만 봐도 대충 그 사람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가 얼른 눈치를 채고 너무 감사하다며 식당에 오시면 극진하게 대접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시아버님이 밭일이랑 논일 때문에 바로 내려가야 한다고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울그락불그락 화를 참지 못하셨고 갑자기 나는 우리 손자 얼굴 더 보고 가야겠으니 당신 먼저 가세요 라고 하셨는데 순간 여기서도 부부싸움을 하시지는 않을까? 남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잠시 잠깐 얼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형님과 같이 온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달래며 기분을 맞춰드렸는데 형님은 별로 살가운 성격이 아니었지만 형님의 남편인 아주버님은 성격이 참 호방하고 좋으셨어요. 오죽하면 저희 시어머님이 대놓고 저건 누굴 닮아서 서방복이 저리 많아. 딱 지 아빠랑 바꿨으면 좋겠네. 라는 소리까지 했었는데 남편도 자기 누나보다 편하다고 자기 매형을 더 잘 따르곤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평소에도 누나가 어릴 때 많이 힘들었는데 매형 같은 사람을 만나 다행이라고 했는데 제가 겪어본 아주버님도 너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당신의 사위한테 두둑이 용돈까지 챙기신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을 따라 당신 집으로 그날 저녁 바로 내려가셨는데 형님이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올케, 출산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우리 엄마까지 저러니 내가 다 미안하다. 원래 저런 사람이라 딱히 해줄 말은 없는데 그래도 미안해. 이제 나랑 이희도 그만 가볼 테니까 푹 쉬어. 애보다 모르는 거 있거나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고. 여보, 우리 가자. 그래야 올케랑 용준이도 쉬지. 서도날은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산부인과를 나가셨는데 저희 엄마가 저희 형님이 똑소리 나서 좋은 남자를 잘 고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느낄 때도 그랬거든요. 쓸데없이 얘기하는 법이 없고 할 말만 딱 부러지게 하는 형님을 보고 처음엔 왜 저렇게 사람이 차갑지? 라고 했지만 결혼하고 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형님은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낳아 저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조카가 6살이었는데 남편이 첫 조카라고 참 많이 예뻐했어요. 조카는 아주버님 성격을 많이 닮았는지 애교도 많고 사람을 잘 따라서 더 예뻤거든요. 뭔가 사랑을 많이 받아 남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줄 것 같은 그런 아이였는데 제 아이도 시조카처럼 키우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당신의 외손녀임에도 시조카를 보면 쟤는 기집애가 너무 산만하고 말도 많아서 시끄러워. 시엄마는 안 그랬는데 애가 왜 저렇게 부산스러운지 몰라. 좌우간 친손녀가 아니라서 그런지 정이 안 간다니까. 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죠. 아무리 그래도 당신 딸이 낳은 당신 핏줄인데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하다니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으니 그 온도차가 확연하게 났는데 그래서인지 자꾸만 형님 눈치가 보였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물론 저희 형님은 자기 부모한테 딱히 정이 없어 그런 걸로 서운해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입장이 있다 보니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첫 손주로 아들을 낳고 시어머니는 당신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손자도 잘 보지 못한다며 저더러 걸핏하면 시댁에 내려오라고 하셨는데요.
그럴 때면 너무 곤란했어요. 제가 산후조리원을 나와 친정으로 가서 2주 정도 몸조리를 더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도 참 사람 서운하게 한다. 네 엄마는 장사하느라 바쁜데 뭔 조리를 받겠다고 친정을 가니? 차라리 내 집에 왔으면 내가 너 몸조리도 시켜주고 우리 손자도 봐줬을 텐데. 아, 많이 서운하셨어요? 죄송해요. 저는 거리도 있고 아무래도 친정 엄마가 더 편하니까. 엄마가 마침 저 조리해주는 동안에는 식당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뭐? 아니 장사하는 양반이 그렇게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빠도 계시고 다른 이모님들도 계시니까요. 무엇보다 신생아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아예 안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이도 저 없으면 밥도 혼자 먹어야 하고 힘든데 친정은 가까워서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래, 네가 죄송하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근데 네 엄마도 내 손자를 실컷 봤으니 나한테도 그런 기회를 좀 줘라. 이젠 3, 7일도 지났고 애 데리고 여기 내려와도 되잖아. 너 출산휴가도 좀 남았지? 이참에 내려와서 며칠 쉬다가. 네? 그래도 신생아를 데리고 거기까진. 이렇듯 시어머니는 저더러 남편도 두고 아이만 데리고 시댁에 내려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식겁했어요. 솔직히 남편도 없이 시댁에 가고 싶은 여자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싫다는 말은 못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면서 자기는 제가 오는 줄 알고 있겠다고 하는 거 있죠. 그땐 정말 당황해서 남편한테 바로 SOS를 쳤어요. 그러자 남편 역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바로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 상황을 정리했는데 그 일로 시어머니가 더 서운해 하셨죠. 당신은 저랑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당신 마음을 몰라준다고 삐치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명절에는 시댁에 내려와 연휴를 다 보내고 가라고 하는 등 자기가 몸이 아파서 저희 집에서 며칠 동안 요양을 해야겠다는 등 제가 싫어할 말만 골라서 하셨는데 더 대박은 자기는 무조건 나중에 꼭 아들 며느리랑 살 거라는 불길한 말이었어요. 예전에는 농담이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기겁을 하며 싫다고 할 수도 없으니 그 말을 들을 때면 꼭 급체라도 한 듯이 속이 불편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설마 우리 엄마가 진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절대 아니야. 일단 나부터도 불편해서 싫고 아버지도 우리랑 사는 거 싫을걸? 예전에 우리 엄마가 명절이라고 3일 자고 가라는 거 우리 아버지가 자기 불편하다고 다음날 바로 올라가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괜히 우리 엄마가 하는 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난 어쩐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불안하단 말이야. 아이고, 별걸 다 불안해한다. 그럼 나를 믿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없게 할 테니까. 자, 약속. 저는 심각한데 남편은 태연하게 저한테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저렇게 말했어요. 물론 자기 딴에는 저를 안심시켜주려고 한 행동일 테지만 그 약속이라는 게 썩 믿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시아버님이 해주시는 약속이면 또 모르죠. 무튼 그런 불편한 가운데 첫 아이가 돌을 맞이했고 돌잔치에 오신 시어머니는 당신 손자 너무 보고 싶었다며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펑펑 우셨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집 같아 사람들 보기 창피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당신 귀한 손자 한 번이라도 더 안아봐야 한다며 손에서 저희 아이를 놓지 않으셨는데 좋게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는 점점
시어머니를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죠. 그리고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둘째를 갖게 되었고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만고만한 아이 둘을 두고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 없겠더라고요. 심지어 회사에서도 출산 휴가 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임신을 했다고 여간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서 더는 버틸 수 없었는데 그렇게 전업주부가 되어 나중에 아이들을 혼자 케어하려니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자주 전화하셨는데 당신 손자 손녀 보고 싶다고 하도 그러셔서 제가 농담으로 그럼 올라오셔서 같이 육아하자고 했죠.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시어머니라도 옆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학가하고 싶다, 내려와서 며칠 있어라 하시던 시어머니가 자기가 애를 어떻게 보냐며 저더러 농담도 그런 농담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 듣고 진짜 황당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나중에 너 애들 어느 정도 키우면 그때나 같이 살아. 지금은 나도 힘들어서 안 되지. 라고 하셨는데 제가 미쳤습니까? 애들 어느 정도 키웠으면 저도 제 살 궁리해야지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심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 후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가 제가 자기랑 같이 살자고 했다며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데 이건 뭔가 싶더라고요. 저는 애들이 어리니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으로 시어머니한테 말을 한 건데 시어머니는 착각을 해도 아주 단단히 착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저 얘기를 꼭 하셨는데 정말 난감했죠. 제가 대놓고 그게 아니었다고 해명하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색하게 웃고 그 상황이 끝나길 기다렸는데 옆에서 이 상황을 보고 형님만 이해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때는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거든요. 오히려 자기 엄마가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 건데 그냥 좀 맞춰주면 어떠냐고 했는데 제가 좀 고지식해서 그런지 제가 하지 않은 걸 했다고 하기는 싫었어요. 그리고 끝끝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때는 저희 애들 둘이 전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이제 손도 덜 가고 저도 아직은 젊으니 다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혼자 합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셨더라고요. 예, 나다. 이제 소민이까지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니 때가 된 것 같아서. 너는 언제쯤 우리가 합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니? 네? 합가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한테 같이 살자고 했잖아. 아, 어머니, 그건요. 애들 어릴 때 힘드니까 올라오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거죠. 지금은 애들 다 커서 괜찮아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나더러 올라가지 말라고? 네 시아버지한테 벌써 다 얘기했는데 그럼 어쩌라는 거니? 시아버님한테 얘기를 하다뇨. 그럼 어머니는 아버님이랑 떨어져 지낼 생각이셨어요? 그래, 올라가기 싫다는 양반 데려가서 뭐하니? 나도 이참에 부엌대기 그만하고 서울에서 살 거다. 그러니까 이건 물을 수 없어. 난 무조건 니네 집에서 살 거야. 어머니, 무슨 그런... 저희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이제는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저도 다시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잘 됐네. 너 나가서 일하고 나는 집에 있으면 되지. 나도 이제 며느리 덕 좀 보고 살자. 있는 며느리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네 남편 내가 낳아서 키워줬으니 너도 나한테 보답은 해야지. 보답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싫다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일하는 법이 어딨냐고 저한테 버럭하며 화를 내셨어요. 아니, 도와달라고 할 때는 싫다고 하더니 며느리 덕을 벌어 당신 남편도 버리고 올라오겠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시어머니를 막지 못하면 내가 나가겠다고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었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짜증을 냈어요. 언제는 자기만 믿으라고 약속까지 하자고 하더니 이젠 제가 빌미를 만들어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며 짜증을 내는데 어쩐지 그 약속이 못 믿었다 했었죠. 저희 부부는 그 일로 한동안 사이가 나빴어요. 남자들이 원래 결혼하면 달라진다고 하지만 정말 내 남편도 그런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은 한결같이 무슨 이런 일로 화를 내? 나더러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애들만 아니었으면 그냥 확 이혼해버렸을 거예요. 내가 왜 저 인간이랑 저 인간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 하나. 결혼한 걸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형님에게 울면서 전화해 상담하기도 했는데 사실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통화 내내 별 반응 없이 제 얘기만 듣던 형님이 저한테는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이 퇴근한 저녁 집에 왔고 남편이 무슨 일로 왔냐며 문을 열어주는 순간 형님이 남편의 정강이를 빵 하고 차버렸어요. 야, 이 새끼야. 너는 너 하나 믿고 시집온 여자한테 그것밖에 못해? 엄마가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올케를 괴롭히면 네가 나서서 정리를 해야지. 왜 올케 탓을 해? 간이 배 밖에 나왔냐? 너 이혼당해서 혼자 살고 싶어? 좋은 말로 할 때 남편 노릇 잘해라. 내가 자기 마누라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인간 중에 말년이 편한 놈을 못 봤어. 행동 똑바로 해. 형님은 정말 그렇게 제 남편만 쥐잡듯 잡고 무슨 영웅처럼 호롤이 저희 집을 나가셨는데 제가 곧장 형님을 쫓아가니 형님이 그러셨어요. 저 새끼가 또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하면 그때도 나한테 전화해. 그때는 우리 남편 골프채라도 들고 올라니까. 옳게도 참지 마. 결국 남편도 어떻게 길들이냐 문제야. 올케가 너무 착하고 물러서 저놈이 저러는 거라고. 형님, 고마워요. 저는 그냥 너무 속상해서. 그래, 잘했어. 나도 뭐 그 집 딸이라 우리 엄마에 대해서 아주 나쁜 말은 못하겠지만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우리 엄만 좀 버겁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올케도 할 말 다 하고 살아. 그게 올케 마음 건강에도 좋을 거고. 감사합니다. 형님 덕에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들어가. 내가 저놈 기 팍 죽여놨으니까 들어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해. 형님은 그렇게 호련히 차를 끌고 형님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니 아주버님이 그 사이 걱정이 되셨는지 남편한테 전화를 한 모양인데 남편이 네네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저는 형님과 아주버님 덕에 저는 남편한테 사과를 받게 되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잘못했다고 잘못을 뉘우치기까지 했는데 그날 이후 행동부터 달라졌죠. 주말이면 힘들다고 소파와 한몸이 되던 남편은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자발적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저더러 주말 하루 정도는 편하게 쉬던지 친구를 만나던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주는 건데 아무래도 그건 아주버님에게 팁을 얻은 것 같더라고요. 뭐 저로서는 사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좋은 일이었는데 덕분에 저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자유시간을 갖게 되어 좋았어요. 그날만큼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 제가 좋아하는 걸 먹고 평소 하고 싶었던 문화생활이나 친구를 만나 오랜만에 수다도 떨었는데 친구들이 전부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어디냐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친구들과 즐겁게 만나 놀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전화를 하셨고
처음엔 고민하다 안 받았는데 계속 전화를 하셔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긴장을 했는데요. 시어머니 역시 무슨 촉이라도 온 듯 주말인데 뭐하니?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볼 일이 있어 잠깐 나왔다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있다고 하면 어떤 소리를 들을지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무슨 볼일인지 꼬치꼬치 물으셨는데 제가 취업 관련해서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하니 알겠다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순간 거짓말을 했다는 찝찝함은 있었지만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방해받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또 걸려오더라고요. 그때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서 노발대발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저랑 전화를 끊고 곧장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남편 역시 오늘은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너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친구들이랑 만나서 논다고 했다며. 이게 감히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해? 네가 제정신이야?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도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라서요. 왜? 친구들 앞에서 혼나니 창피하냐? 그러게 왜 거짓말을 해? 너는 니네 집에서 그렇게 배웠니? 잔말 말고 당장 집에 들어가라. 어디 가정주부가 혼자 나와서 친구들이랑 노닥거려. 내 아들은 평일 내내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거기에 애들까지 보라고 했다고? 네가 미친 거지? 어머니, 저도 평일 내내 애들이랑 지지고 볶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애들은 엄마만 키우나요? 아빠도 애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리고 제가 거짓말한 건 잘못이 맞는데요. 친구들한테 이것저것 취업 정보도 얻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저한테도 필요한 시간이라고요. 이게 끝까지 내가 이래서 니들 집에 들어가 살아야겠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이렇게 네 멋대로 굴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 전부터 다시 일하겠다고 설치는 것 같은데 네가 왜 일을 하니? 내가 올라가면 이제 네가 내 봉양까지 해야 하는데. 내가 전에도 말했지? 나도 이제 며느리 덕 좀 보고 살겠다고. 잠만 말고 나 준비해서 일주일 내로 니네 집으로 갈란다.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내가 쓸 팡이랑 이것저것 준비해놔. 뭐라고요? 어머니, 세상에 이러시는 법이 어딨어요. 저는 싫어요. 싫기는 나는 네가 몸 편하게 노는 꼴 못 봐. 준비해. 나는 죽어도 니네 집에서 죽어야겠다. 정말 저 소리까지 하시는데 너무 소름 끼치고 싫었어요. 제가 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나요? 물론 어떤 일이 생기거나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며느리 덕 보려고 합가를 하겠다는데 이건 그냥 너 좀 부려먹고 나 좀 편하게 살자는 그런 심보잖아요. 그래서 더 싫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싫다고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정 그러시면 이혼하겠다는 소리까지 했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숨을 죽이고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땐 정말이지 창피해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좋다며 너같이 경우도 모르고 시부모를 개무시하는 너는 필요 없다며 이혼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후엔 더 놀라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나도 너 처음부터 싫었어. 생긴 거가 마음에 들기를 하나 성격이 좋기를 하나. 나도 우리 아들 생각해서 많이 참았다. 근데 이제는 더는 못 참아. 네가 뭔데 내 귀한 남의 아들을 부려먹고 지랄이야. 네가 먼저 이혼 소리 했으니까 얼른 도장 찍고 헤어져라. 너 하나 없어진다고 내 아들 안 죽는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저 정도로 싫어하는 줄은 그때까지 미처 몰랐어요. 그냥 여느 며느리이고 시어머니라
고부 갈등을 겪는다고 생각했지. 근본적으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그렇게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니 솔직히 쇼크였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젠 물러설 수도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참지 않고 할 말 다 하기로 했어요. 제 입으로 이혼 소리가 먼저 나온 건 사실이지만 원인 제공은 어머님이 하셨다고. 그러니 이혼을 하더라도 애들은 제가 키울 거고 남편한테 양육비며 위자료 재산 분할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건 전부 받아내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하신 눈치였어요. 당황하셨는지 제 말이 끝났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친정에서 빌려준 집이니 남편만 알몸으로 내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때 전화가 뚝 끊기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열받아서 전화를 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분위기도 이상해져서 저는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집에 가는 길에 열이 받은 전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난데 당신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랬어? 나 친구들 만나 논다고 곧이곧대로 말한 거야? 그게 왜? 나 또 뭐 잘못한 거야?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신 줄 알아? 며느리 노는 꼴 못 보겠다고 일주일 내로 올라와 합가하시겠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그럴 거면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나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고 이혼하라고 하시네. 자, 어떡할래? 아씨, 너 왜 일이 이렇게 커진 건데? 아니, 그냥 나는 최대한 좋게 얘기했는데 이젠 나도 진짜 너무 지친다. 당신 어머니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먼저 정신병이라도 걸릴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아니, 어차피 당신이 얘기를 해도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 우리 그만하자. 그만하긴 뭘 그만해. 설마 지금 진짜로 이혼을 하자는 소리야? 나도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우리 아빠가 사위 덕 좀 보자고 같이 살자고 하면서 나는 처음부터 네가 싫었다는 등, 니네 집에서 너를 그렇게 키웠냐는 등 그런 소리 들으면 나랑 같이 살고 싶겠어? 저는 그때 감정이 꽤 고조돼 있었어요. 아무래도 친구들 사이에서 시어머니 때문에 제대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역시 이 사실을 모두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제 말에 꽤 충격을 받은 듯 집에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 가서 남편과 마주하니 저도 남편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때였죠. 저녁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시며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시기 시작했는데요. 네가 뭔데 내 손자 손녀들을 뺏어가?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이 애들은 엄연히 우리 핏줄이야. 엄마, 진정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는 설마 혼자 오셨어? 그래. 내가 천연 전화 받고 너무 열받아서 네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고속버스 타고 올라왔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게 다 있을 수 있니? 저 물건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지가 애들 데리고 이혼하고 너한테 양육비 위자료 다 받아내겠단다. 이 잘난 집도 지네 친정에서 해준 거라고 너 몸만 쫓아는데 진짜 무섭지 않냐? 진짜 좀 무서운 건 이 사람이 아니라 엄마야. 우리 부부끼리 알아서 잘 사는데 왜 자꾸 나서서 이 지경까지 만들어? 내가 이혼을 하면 그건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엄마 때문이라고. 아들 이혼시키고 싶은 거야? 너는 이혼이 무섭니? 네가 뭐가 아쉬워서? 너 정도면 얼마든지 새장가 갈 수 있어. 애들은 내가 키워줄게. 너는 쟤보다 더 젊고 예쁜 여자랑 새 출발해. 새 출발 같은 소리 하네. 그럼 뭐해?
엄마가 또 같이 살자고 괴롭혀서 나 또 이혼남 만들겠지. 내가 정말 엄마 때문에 이혼하는 꼴을 봐야 정신 차릴 거야? 뭐야? 너는 지금 엄마를 뭘로 보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 모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엄마도 니네 할머니 병수발 다 들고 모셨잖아. 그야 엄마는 시집 왔을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았잖아. 엄연히 따지면 엄마가 할머니 집에 얹혀 살았고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그 집 받아 사는 건데 이게 같아? 너 이놈의 자식? 시어머니는 저를 잡으러 오셨다가 당신 아들이 하는 말에 뒤로 넘어갈 듯 휘청거리셨어요. 그리고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오라, 지금 보니 네가 내 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뒤에서 조종했구나. 왜? 잘난 니네 친정 재산 가지고 내 아들 꼬드겼니? 라고 저한테 달려드셨고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왜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한테 이혼하자고 말했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이랑 살아요? 저는 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 부분에서는 납득하고 있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해서 어머니 아들, 어머니한테 돌려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시어머니는 당신 생각에 이게 아닌데 싶으셨는지 잠시 멈칫하셨어요. 그리고 남편 눈치를 살짝 보시는 듯 하더니 그래도 당신 자존심에 올라온 김에 저희 부부 이혼하는 걸 직접 봐야겠다며 저희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문을 잠그고 니들 완전히 서류 정리될 때까지 내가 이 방 쓰마 라고 하셨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기다리시라고 말하고 다음날 눈 뜨자마자 이혼 서류 만들어 왔는데요. 야무지게 도장도 찍고 시어머니한테 나와서 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저는 도장까지 다 찍었고요. 어머님 아들만 도장 찍으면 끝나요. 그러니 오늘 저녁이라도 애들 아빠가 도장 찍으면 이 집에서 나가세요. 여기까지도 제가 많이 참고 있는 거니 그런 줄 아시고요. 뭐가 어쩌고 저째? 넌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끝까지 네가 잘했다 이거지? 제가 못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야말로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렇게 처음부터 제가 싫으셨으면 싫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야죠.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데요? 그야 나는 내 아들이 더 중요하니까. 내 아들이 네가 좋다는데 그럼 어쩌니? 그리고 니네 집에서 또 알아서 집도 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니네 결혼할 때 우리가 5천도 해줬잖아. 너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거 내놓고 가라. 그러는 법이 어딨어요. 그 돈을 저 혼자 받았었나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친정에서 혼수며 예단이며 신경 많이 썼고 공짜로 이 집에 살게 해줬는데 그거 다 계산해야죠. 그럼 모르긴 몰라도 5천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릴 게 아니라 제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악에 받쳐 당신한테 덤비니 궁지에 몰린 듯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으셨어요. 그도 그럴 게 제가 그동안 고분고분한 며느리는 아니었어도 이렇게 따박따박 따지는 며느리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니 시어머님이 많이 놀라신 듯 보였죠. 그리고 어차피 도장도 찍었고 불편하게 시어머니와 같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저는 제 짐이랑 애들 짐 싸서 친정으로 갈 채비를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아들 팔을 덥석 잡더니 우리 장소는 두고 가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저도 당황하긴 했지만 저희 아들이 놀라 할머니를 뿌리치고 저한테 찰싹 달라붙었는데요. 그리고는 겁에 잔뜩 질려서 싫어요. 저는 엄마랑 있을 거예요. 이게 다 할머니 때문이에요. 나는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싫은데 할머니 때문이라고요. 할머니나 할머니 집에 가요. 라고 울부짖듯 말했는데 아직 어린애가 저렇게 말을 하니 정말 제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이런 모습까지 애들 앞에서 보였다고 생각하니 정말 미안하고 스스로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그 집을 나왔고 곧장 친정으로 향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는지 퇴근 시간도 안 돼요. 남편이 친정으로 빌러왔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 엄마가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천륜을 끊었으면 끊었지 제 식구들이랑 헤어져 살 마음 전혀 없습니다. 말이 쉽지. 어떻게 자식이 천륜을 끊나. 우리도 자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 덕을 보겠다고 저러시나. 죄송해요. 자네가 죄송할 일은 아니지. 그래도 우리 딸이 이렇게 학을 떼고 이혼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말릴 생각은 없네. 그러니 헛수고 그만하고 자네는 돌아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그래야 자네 어머니도 댁으로 돌아가시지 않겠나.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까지 나서서 이혼하라고 하니 그때는 아이처럼 눈물까지 흘리며 빌고 또 빌었어요. 제가 남편이랑 살면서 남편이 저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시어머니를 바꿀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대로 이혼하는 게 앞으로를 생각해 낫다고 판단했는데 남편이 먼저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제가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정식으로 사과하시라고 하고 더는 합과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각서라도 받아오겠습니다. 명절이고 제사고 앞으로 저 혼자만 다니고 저 사람한테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도 가지 않도록 조치할게요. 뭐? 자네 지금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나? 저희 엄마는 남편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괜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랑 아이들과 살기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 길로 돌아갔는데 다음 날 형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정말 난리가 나도 큰 난리가 났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이혼할 바에는 회사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 망나니처럼 살겠다고 저한테 찾아가 사과하고 각서를 쓰라고 한 모양인데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이 저렇게 나오니 딸한테 SOS를 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이성적인 형님은 바로 엄마가 잘못했잖아. 그러게 왜 그런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 이 지경을 만들어? 아빠도 지금 엄마랑 헤어지겠다고 벼르고 있어. 어차피 아빠랑 떨어져 지낼 마음으로 올라간 거라며. 아빠도 엄마 같은 여자 필요 없대. 라고 가뜩이나 불난 시어머니 속에 기름을 부었는데 사면초가라고 더는 시어머니가 버틸 재간이 없으셨나 보더군요. 형님이 저한테 시어머니가 와서 사과를 할 거라고 시댁이랑 연 끊고 살아도 되니 자기 동생은 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 눈치, 저희 부모님 눈치를 한껏 보시고는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자기가 합가는커녕 저희 사는데 아무런 참견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겠다며 당신 아들만 버리지 말라고 울먹이면서 애원하셨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저렇게 용서를 비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말로는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지만 그건 나름으로 불편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만 끝까지 지켜주신다면 이혼하지 않겠다고 제가 말했는데 그제야 시어머님이 고맙다고 하셨어요. 이럴 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셨던 건지. 아무래도 시아버님이 화가 단단히 나셔서 이젠 아들이 아닌 당신이 이혼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싶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다음 날 첫 차로 당신 집에 내려가셨어요. 그 뒤 형님이 다시 전화해 이후 일은 남편과 자기가 해결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살가운 구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형님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표현은 잘하지 않지만 자기 동생을 많이 생각하는 누나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진짜 평화라는 것이 찾아왔는데 그날 이후 현재까지 시어머니는 저한테 하신 약속을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전화도 하지 않고 명절이나 제사에도 저를 부르지 않으시는데요. 남편이 한두 번 혼자 갔는데 시아버님이 오지 말라고 했대요. 며느리도 없는데 아들만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동네에 이상한 소문만 퍼진다고 나름대로 며느리 안 온다고 서운한 내색을 비친 모양인데 남편이 학을 떼고 며느리 부를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답니다. 그 결과 남편은 거의 호적에서 파이다시피 됐는데 뭐 저한테는 여파가 없으니 상관없어요. 남편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부모님이니까 알아서 하겠죠. 대신 저희 부모님이 저희 남편한테 뭐라고 하면 그땐 저도 나서서 남편 편을 드는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 부모라고 해도 내 배우자 가슴에 못을 박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다시 사이 좋은 부부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 집집마다 사는 모습은 제각각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삽니다. 가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다는 친구를 볼 때면 부러울 때도 있는데 어쩌겠어요. 저한테 그런 복까지는 없는걸요. 대신 이젠 시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명절 걱정도 없이 사니 지금 생활도 꽤 괜찮은데요. 누군가는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고요. 저 역시 가끔은 제가 지나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저를 무시하고 부려먹겠다고 작정하시며 분풀이를 하시는데 아마 저는 시간을 되돌려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저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분고분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엄마로서 저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 딸이 그런 대우를 받고 참고 사는 며느리가 되길 바라지도 않거든요. 그냥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어떤 관계든 인간적인 대우와 상식적인 관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절대 되고 싶지 않고요. 남편과 늘 비슷한 이야기도 자주 해요. 우리는 아이들이 커서 결혼을 하든 독립을 하든 우리 품을 떠난 그 순간부터 자식을 손님처럼 대하자고 말을 하곤 하는데 어디선가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자식들이 온전히 독립해 살아갈 수 있게 키우는 거래요. 그리고 저는 그 말에 아주 적극 동의하는 바인데 기껏 부모 품을 떠난 자식들을 미련하게 찾아가는 그런 부모는 되지 않을 겁니다. 가능한 남편과 둘이 아이들과 별개로 재미나게 살고 싶어요. 사실 젊어서는 재미라는 것도 느낄 새가 없이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니 그런 때라도 제대로 재미를 느끼고 죽어야 미련이 없을 것 같은데 아직까진 아이들이 독립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그 전까지는 아이들 키우는 일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제 나이가 젊기에 새로운 도전도 할 생각인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지금은 아이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 또 저를 위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하는 공부가 힘들기도 하지만 재밌어요. 저를 위해 투자한다는 마음 때문인지 요즘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꼭 시험에 붙어 멋진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인데 부디 제가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남편과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은 여느 부부들처럼 투닥거릴 때도 있지만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 덕에 돈을 제법 모은 저희 부부는 올해 초 드디어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뤘는데요. 대출이 조금 있긴 하지만 저희 부부 힘으로 매매한 집이기에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 좋은 기운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앞으로 우리 네 식구 이 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은 꼭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고 부담 주지 않는 건강한 대인관계 속에 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